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어르신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치매 예방에 관해서요.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최신 정보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면 그렇지 뭐 하고 여기시는 이 귀 건강 문제가요. 사실은 뇌 건강, 특히 치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나이 들면 귀가 좀 어두워지는 거지 하고 뭐랄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죠. 근데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 청력 저하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매 발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요. 바로 작년이죠. 2024년에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 란셋 제 실린 최신 연구 결과하고요. 또 국내 이비인후과 학회 발표 내용들, 그리고 중요한 거죠. 2025년, 바로 지금 현재 기준의 정부 보청기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와, 정말 따끈따끈하고 믿을 만한 그런 정보들이네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이 왜, 그리고 또 어떻게 치매 위험을 높이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릴 거고요. 네네. 그리고 보청기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소리만 잘 듣게 해주는 걸 넘어서서 치매 예방에는 또 어떤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보청기가 치매 예방까지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좀 복잡하게 느끼시는 정부의 보청기 지원금, 이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하고 조건, 그리고 현재 제도의 좀 아쉬운 점까지 저희가 솔직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아, 현실적인 정보네요. 마지막으로 귀 건강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을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할 다른 중요한 생활 습관들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 정말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또 총명한 노후를 위해서 정말 필수 정보들이 가득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이 나이 들면 귀 어두워지는 건 당연하지 하는 생각이 어쩌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점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뇌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난청, 그러니까 귀가 잘 안 들리는 이 청력 저하가요.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중요한 연구들을 통해서 꾸준히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뭐 그럴 것이다 이런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연구 결과들이 딱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란셋 보고서나 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약간의 소음 속에서 대화가 좀 어려워지는 정도, 이걸 중등도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만 되어도 정상 청력을 가지신 분들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3배나요? 귀가 조금 안 들리는 것뿐인데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보다 더 심한 고도 난청 상태라면요. 그 위험은 글쎄요. 5배까지 치솟는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와, 3배, 5배라니.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치인데요. 저는 그냥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 문제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네. 정말 충격적이죠. 그리고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요. 우리가 중년기부터 관리할 수 있는 여러 치매 위험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고혈압, 비만, 흡연 같은 거요. 네네. 그중에서 바로 이 청력 손실이 우리가 노력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즉 교정 가능한 가장 큰 단일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정 가능한 요인 중에 가장 크다. 네. 그 말은 즉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청력 관리에 신경을 쓰면 치매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그 점은 강성훈 교수님 강연 자료에서도 제가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에 정상 청력 대비해서 치매 위험이 40%나 증가한다고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와, 정말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 뇌에 영향을 미쳐서 치매 위험을 높이는 걸까요? 어르신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 뇌도 근육처럼 자꾸 써줘야 튼튼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다양한 소리 자극은요, 우리 뇌를 끊임없이 운동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귀가 잘 안 들리면 당연히 뇌로 전달되는 소리의 양과 질이 크게 줄어들겠죠. 아, 소리 정보가 줄어드는군요. 네, 특히 소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역할을 하는 뇌의 측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측두엽이요? 네, 이 측두엽이 받아야 할 소리 자극이 계속 부족해지면 마치 운동 부족인 근육처럼 기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크기가 줄어드는 위축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가 줄어든다고요? 위축? 네, 결국 이것이 기억력 감퇴나 언어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뇌에 충분한 소리 운동을 시켜주지 못해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군요. 꼭 근육처럼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사회적 고립 문제입니다. 사회적 고립이요? 그건 왜 문제가 되죠? 귀가 잘 안 들리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자꾸 되묻게 되고 이야기 흐름을 놓치다 보면 좀 위축되고 결국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를 자꾸 피하게 되죠.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가 받는 다양한 자극, 예를 들면 뭐 대화나 웃음, 새로운 정보 같은 것들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는 곧 뇌 활동 감소로 직결되고요. 결과적으로 기억력, 판단력, 사고력 같은 인지 기능 저하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 있겠어요. 대화가 줄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줄어들고 뇌를 덜 쓰게 되니까요. 이 고립감이라는 게 뇌 건강에는 정말 치명적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난청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이라도 아유, 이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청력 저하가 심해질수록 치매 위험도 비례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보청기인데요. 이전에는 그냥 소리를 좀 크게 해주는 기계,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치매 예방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 같아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최근 의학계에서 아주 크게 주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요. 보청기를 꾸준히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발병 위험을 최대 19%까지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9%나요? 와, 보청기 착용이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이게 어떤 원리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원리는요. 아까 설명드린 청력 저하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아, 반대로요? 보청기를 통해서 이전보다 소리를 더 선명하고 풍부하게 듣게 되면 뇌로 전달되는 소리 자극이 다시 활발해지겠죠. 네. 운동 부족 상태였던 뇌의 청각 처리 영역, 아까 말씀드린 측두엽 같은 곳이 다시 재기능을 찾고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는 전반적인 뇌 기능을 유지하고 인지 능력 저하를 막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뇌 운동을 다시 시켜주는 거군요. 그렇죠. 더불어서 대화가 다시 편안해지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서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치매 예방 활동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보청기가 단순히 귀만 돕는 게 아니라 뇌를 다시 운동시키고 사회적인 관계망까지 회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르신들 중에는 보청기 착용을 좀 불편해하시거나 뭐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약간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처음 착용하시면 이물감이나 소리 울림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또 외관상 신경 쓰이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치매라는 더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그 장점을 생각하면 저는 약간의 불편함은 충분히 극복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해서요. 아주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성능 좋은 보청기들도 많거든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면 그런 불편함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청기는 언제부터 착용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벌써 80인데 이제 와서 보청기 껴도 뭐 수용이 있을까 하고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요? 네, 치매 위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80대시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청력 관리를 시작하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보청기를 착용해서 뇌에 꾸준히 소리 자극을 주고 주변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남아있는 소중한 인지 기능을 지키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렇군요. 나이 때문에 망설일 필요는 정말 전혀 없겠네요. 자, 그럼 이제 결심은 했는데 다음으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비용 아니겠습니까? 보청기가 뭐 몇백만 원씩 한다는데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 가격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정부에서 이런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인 보청기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있군요. 네, 2025년 바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예를 들어서 150만 원짜리 보청기를 구입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제도를 통해서 최대 약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31만 원이요.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본인 부담금은 한 19만 원 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와, 그 정도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 지원금은 노인 보청기 지원금이니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누구나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노인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지 그 여부입니다. 나이가 아니고요. 네, 즉 병원에서 정식으로 난청 진단을 받으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마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젊은 분이라도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분들도 당연히 신청 가능하고요. 나이가 아니라 청각장애 등록 여부가 핵심이군요.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럼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들은 지원금이 좀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분들은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더 많은 금액, 그러니까 보청기 가격 전액을 물론 최대 13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5년에 한 번씩 한쪽 귀 기준으로 지원된다는 점도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지원금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냥 보청기 센터 가서 저 지원금 신청해 주세요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먼저 이비인후과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청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부터 가야 하는군요. 네, 검사 결과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한다는 진단이 나오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주민센터 같은 곳에 청각장애 등록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 등록이 완료되어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비로소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절차가 좀 있네요. 네, 그 후에 이제 지정된 보청기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구매하시고 관련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지원금을 환급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보통 병원이나 보청기 센터에서 안내를 잘 해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원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좀 아쉬운 점, 그러니까 한계점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은요, 청각장애로 판정받을 정도의 비교적 심한 난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평균 6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60데시벨이면 상당히 큰 소리도 잘 못 듣는 수준이거든요. 60데시벨 이상이 기준이라면 그럼 그보다 덜 심하지만 그래도 일상 대화는 좀 불편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위험도 이미 높아져 있는 분들은 지원을 전혀 못 받는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용한 곳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한 40, 50데시벨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소리부터 잘 듣기 어려운 중등도 난청 40에서 59데시벨을 겪는 분들이 국내에 약 130만 명이나 계신 것으로 추산됩니다. 130만 명이요?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네, 이분들은 분명히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시고 사회생활에도 제약을 받으시면서 또 치매 위험도 증가한 상태지만
현행 청각장애 기준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보청기 지원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야, 13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좀 개선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대한이과학회 같은 이비인후과 전문가 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아, 요구하고 있군요. 네, 중등도 난청 단계부터 보청기 착용을 통해서 청력을 보조해주면 치매를 포함한 여러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50데시벨에서 59데시벨 구간의 난청 환자분들부터라도 단계적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하자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라도요? 네. 여기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연간 한 25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이게 사실 치매 환자 한 분을 돌보는 데 드는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은 투자로 훨씬 큰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형상을 위해서 꼭 확대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보청기를 맞추기로 결정하고 지원금 자격도 확인했다면 다음은 어디서 맞추느냐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냥 집 가까운 곳이나 가격만 보고 덜컥 선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보청기는 안경처럼 그냥 사서 바로 끼는 그런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개개인의 청력 손실 정도와 유형, 또 귀 모양, 생활 환경에 맞춰서 아주 정밀하게 소리를 조절하는 피팅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사용하면서도 꾸준히 관리를 받아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종의 의료기기입니다. 아, 의료기기군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네. 따라서 보청기 센터를 선택하실 때는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그게 무엇인가요? 첫째는요,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식으로 등록된 보청기 판매 업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보장구 업소 등록증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는 지원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등록 여부 확인. 둘째는 정확한 청력 평가와 전문적인 보청기 조절, 즉 피팅,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한 곳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규격의 방음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지, 또 보청기 착용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시리 측정, REM 장비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능사가 상주하면서 직접 상담부터 검사, 피팅, 관리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 단순히 보청기를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그 청력 전문가인 청능사가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곳을 찾아야 하는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시리 측정, REM이라는 건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네, 시리 측정 REM은요. 리얼 리어 메저먼트의 약자인데요. 아주 작은 튜브를 귀 속에 넣고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실제로 고막 근처에서 소리가 어떻게 증폭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아, 실제 귀에서 측정하는 거군요. 네, 사람마다 귀 내부의 크기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검사를 통해서 개인에게 정말 최적화된 소리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효과적인 피팅을 가능하게 해주죠. 이런 정밀검사 장비 유무가 그 센터의 전문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런 전문 센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좀 막막한데요? 안타깝게도 공단에 등록된 센터 중에서도 시설이나 장비, 또 전문가의 숙련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방문하기 전에 최소한 3, 4곳 정도 후보 센터에 미리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청능서 선생님이 직접 상담하고 관리해 주시나요? 혹시 시리 측정, REM 장비는 있나요? 방문 부수는 잘 갖춰져 있나요?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답변해 주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중한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불편함 없이 보청기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이 정도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중요한 정보네요.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귀건강관리와 보청기의 중요성, 그리고 지원금 활용법까지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겠죠? 귀 건강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습관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청력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만으로 치매를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건강 습관들도 함께 잘 챙겨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KBS 강성훈 교수님의 강연이나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습관들을 제가 몇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치매 예방에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걷는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하체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랑 근력 운동 둘 다요. 네. 만약에 무릎 관절이 좀 좋지 않으시다면 물속에서 하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운동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고요. 하체 근력 운동으로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나 벽 잡고 발뒤꿈치 들기 등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운동이 구체적으로 뇌에는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가요?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뇌를 돕습니다. 첫째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둘째는 운동할 때 뇌에서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라는 특별한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뇌세포를 보호하고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 좋은 물질이 나오는군요. 네. 또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뇌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유전적으로 치매 위험이 좀 높은 분들에게는 규칙적인 운동의 예방 효과가 더욱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인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집안일하기, 장보기, 가벼운 산책 등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뇌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인데요. 이게 저는 좀 흥미롭더라고요. 보통 중년에는 살 빼는 게 좋다고 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오히려 너무 마르거나 체중이 줄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면서요? 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년기에는 비만이 고혈압, 당뇨 등과 함께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만 65세 이후 노년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 연구에서 노년기에 오히려 저체중이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에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왜 나이가 들면 이게 반대가 되는 걸까요? 참 신기하네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체 활동량도 줄어들기 쉽잖아요. 네. 여기에 식사량까지 부족해지면 몸 전체의 영양 상태, 특히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 중 하나인데 영양 공급이 부실해지면 재기능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아, 뇌에 에너지가 부족해지는군요. 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적게 먹는 것보다는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밥, 빵, 떡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보다는 살코기, 생선, 콩, 두부, 달걀 등 근육 유지와 뇌 기능에 필수적인 단백질 섭취를 의식적으로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하, 어르신들은 잘 먹는 것이 보약이다. 이 말씀이 딱 맞네요. 그럼 식사할 때 방식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혼자서 TV를 보면서 급하게 드시는 혼밥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밥이 안 좋군요. 네.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대화하면서 천천히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뇌를 자극하는 데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식단으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혈관 건강에 좋은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거요. 주 1, 2회 챙겨 드시고 올리브유나 참기름, 들기름 같은 좋은 식물성 기름, 잡곡밥 같은 통곡물, 색깔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뇌 건강에 좋은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밥보다는 함께, 천천히, 골고루. 이것도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외로운 것이 뇌에는 정말 안 좋다고 하던데요. 네,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가 거의 없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활발하게 교류하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60%나 높다고 합니다. 60%나요? 와. 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함께 활동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뇌의 신경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뇌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다는 그 메리 수녀님 사례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돌아가신 후에 뇌를 부검해보니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인 단백질 덩어리가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활발하게 가르치고 교류하는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치매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례는 인지 예비능이라는 개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인지 예비능이요? 네. 즉, 뇌에 병적인 변화가 생기더라도 평소 교육 수준이 높거나 직업적으로나 취미 활동으로 뇌를 많이 사용하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해온 사람은 그 충격을 완화하고 인지 기능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가 일종의 맷집을 키우는 셈이죠. 뇌에 맷집을 키운다. 좋은 표현이네요. 그럼 일상에서 뇌를 즐겁게 자극하고 그 맷집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꼭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하는 공부보다는요, 즐거움과 호기심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노래를 배우는 것, 화초를 정성껏 가꾸는 것, 새로운 요리법에 도전해보는 것,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체조나 댄스 강좌에 참여하는 것 등이 모두 훌륭한 뇌 자극 활동입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활동은 없을까요? 물론 많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 읽는 것이 훨씬 뇌를 많이 사용하게 합니다. 소리 내어 읽기요? 네. 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특정 초성, 예를 들어 기억이나 시옷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대보는 끝말잇기 같은 언어 게임도 재미있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라도 매일 그날 있었던 일 중에 기억나는 것 한두 가지를 떠올려서 짧게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글쓰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메뉴를 떠올려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억력 훈련이 됩니다. 핵심은 새롭고 즐겁게 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와,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들이 많네요. 이 외에 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관리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들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이는 뇌혈관 질환이나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꾸준히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잘 챙겨 드시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것인데 미세먼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요? 그게 치매랑도 관련이 있나요? 네, 최근 연구들에서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로 직접 들어가거나 뇌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좀 삼가시거나 외출 시에는 꼭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정말 건강관리는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종합 예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조개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치매 특히 가장 흔한 유형인 알츠하이머 병은요.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등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 길게는 10년에서 20년 전부터 뇌 속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같은 비정상 단백질이 쌓이는 병적인 변화가 서서히 시작됩니다. 10년, 20년 전부터요? 그럼 증상이 전혀 없을 때 검사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비싼 정밀 검사, 예를 들어 뇌 MRI나 아밀로이드 PET 같은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본인 스스로 기억력에 대한 걱정이 좀 크시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필요에 따라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나 병원에서 기본적인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자신의 현재 인지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만약 아주 초기 단계의 변화라도 발견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건강한 생활 습관들, 운동, 식단, 사회활동, 뇌활동 같은 것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 효과가 있군요. 네, 이렇게 조기에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발병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오늘 계속 이야기 나눈 청력 검사도 잊지 말고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당연합니다. 오늘 계속 강조했듯이 청력 저하는 치매의 중요한 위험 신호이자 또 우리가 노력하면 교정 가능한 요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으셔서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하는 걱정이 드시거나 최근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느껴지신다면 절대 혼자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 상담과 검진 프로그램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으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세요. 네, 꼭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아주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귀 건강 관리가 단순히 잘 듣는 문제를 넘어서서 치매 예방과 직결된다는 놀라운 사실부터 시작해서 보청기 지원금 활용법, 그리고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생활 습관들까지 정말 꼼꼼하게 짚어봤네요. 결국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이고 모여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총명한 노년을 만드는데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귀 건강이 곧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 그래서 청력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어렵거나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우리 어르신께서 청력과 뇌 건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잠깐 시간을 내서 동네 한 바퀴 빠르게 휙 걸어보는 것. 아니면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 그것도 아니면 오늘 저녁 식탁에 고등어 한 토막을 맛있게 구워 얼려보는 것.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가장 만만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정보들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더욱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웃음 가득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